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미증시를 화려하게 달군 이슈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치 병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대기되어 있어 이제 차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2026년까지 가장 빨리 이익이 증가할 섹터입니다. 자, 미증시 대선에서 실적으로 관심 분산. 역시 확실한 건 이제 이익, 숫자, 실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더 2026년까지 좀 넓혀서 어떠한 섹터가 가장 좋을 거라고 좀 보시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실적이 가장 빨리 증가해 왔고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들은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아마 미국의 투자자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같은데요. IT가 당연히 최고의 섹터라고 생각들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거의 상당히 많이 이익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요. 이걸 본격적으로 좀 숫자를 갖고 조사를 본 결과는 약간은 의외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는데요. 화면에도 보여다시피 2026년까지 주당 이익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섹터는 IT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이 산업재 섹터가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이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고요. IT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8%. 그리고 헬스케어가 동률이 2위를 하면 같은 14.8%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임의 소비자가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매출만 보더라도 약간 차이가 나는데 매출은 역시 산업재가 또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이면서 7.5%가 나오고요. 그다음은 임의 소비재입니다. 임의 소비재는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자동차 같은 것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1%가 되겠고요. 부동산도 6.4%나 매출 증가율을 기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T가 4위. IT가 이익에서는 2위 증가율이 되겠고요. 매출에서는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여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전체적인 표를 한 것이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면 산업재, 민소비재, 그리고 부동산, IT 이런 쪽으로 매출이라든가 이익의 증가율이 꾸준히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럼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산업 섹터 매출이 이익 증가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정책적인 것도 분명히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계속해서 공장이 더 생기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리쇼어링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가 지금보다 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재 섹터라는 것이 대부분이 우리 개인들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파이낸싱, 대부분 이제 자금을 대출받아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금리가 최근에 2, 3년보다 앞으로 1, 2년은 지금보다 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배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산업재는 다만 우리 시청자분 투자하기에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익숙한 이름이 자체가 없습니다. 익숙한 기업이 별로 없다는 것이 단점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XLI 같은 대표적인 ETF로 투자해 보시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비슷한 관점에서 이익의 중심, 그리고 매출의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당장 내년까지가 아니라 향후 2년 동안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고 더군다나 월가의 목표 주가 대비 상당히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것들을 뽑아놓는 작업들을 해봤는데요. 관심 종목을 뽑아놓은 그런 스크리닝하는 방법은 4가지 정도로 뽑았다고 합니다. S&P 500, 1500, 1500이라는 건 1등부터 1500 기업입니다. 그래서 S&P 500보다는 약간 좀 기준을 넓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애널리스트 의견이 최소한 5명 이상이 공통된 의견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두 명의 의견이 있거나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없는 기업들은 평가 우리가 여기서 선정할 때 제외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올해 적자 기업은 또 제외했고요. 2024년까지 매출 증가율이 상위인 기업을 순서대로 한번 뽑아봤더니 나온 결과들이 여기 나오신 표가 되겠습니다. 엑손 엔터프라이즈부터 해서요. 넥스트트래커까지 쭉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매출에 대한 매출과 이익 증가율이 되겠고요. 그 다음 표까지 보여주시면 투자 의견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의 비중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리고 매도 의견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목표 주가의 평균 목표 주가까지의 괴리율들이 나온 것이 이 표이기 때문에 이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만한 것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고 해볼 만한 것들만 몇 개만 좀 따로 뽑아보면
첫 번째는 엑손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엑손 엔터프라이즈는 저희 방송에서 간혹 말씀드렸는데 아마 엑손 엔터프라이즈 하면 이게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시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경찰들이 테이저건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경찰도 많이 하고 있지만 바디캠 갖고 다닙니다. 경찰들도 항상 녹화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가 엑손 엔터프라이즈인데요. 주가는 상당히 기업은 좋은 회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우버도 매출과 이익 증가하는 것들 앞으로 2년 동안 그런 쪽에 좀 뽑혀 있는 것이 또 우버도 여기에 뽑혀 있겠고요. 마침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기업이 하나가 GE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항공 쪽 엔진 쪽이 되겠는데요. GE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런 관점에서 선정된 종목들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프리미엄 냉난방 장비 쪽에 있는 거가 AAON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회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고요. 다음은 인적 자본 관리 HCM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데이포스, 저 자신도 익숙하지 않은 기업인데 한번 찾아봤더니 회사는 뭐 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포스까지가 이런 기준에 부합된 종목들이다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2026년까지 이익과 실적이 좋아질 섹터가 1위가 산업 섹터라는 건데요. 이게 좀 이제 궁금했어요.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가? 근데 우리가 크게 아는 종목이 이게 없기 때문에 ETF에 투자하는 것을 좀 권합니다. 매출 이익 높은 이유가 산업 섹터가 금리가 지금보다 점차 낮아지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섹터가 가장 주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자, 오늘 외신에서 주목하는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마켓워치입니다. 테슬라 실망감입니다. 테슬라가 실적을 냈는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먼저 표로 함께 보실게요. 매출은 예상보다 높았지만 주당 이익은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테슬라의 지난 2분기 매출은 22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조금 높아졌지만 시장 예상치 이익이 크게 줄어든 수준입니다. 이제 6시 30분부터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게 될 예정인데 어떤 포인트 볼까요? 네,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뭐 늘어난 거 뭐 큰 의미 없겠고요. 이익이 감소한 거 뭐 어느 정도 당연합니다. 다만 문제는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의 매출은 거의 100% 맞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판매 대수가 웬만한 지역들 공개되고 인도 대수가 공개됐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의 지금 주당 이익 전망은 한 30% 감소한 62센트가 월가의 컨센서스였는데 그보다 상당히 못 맞췄습니다. 어닝 쇼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오늘 주가가 지금 시간에서 테슬라는 아쉽지만 하락하고 있다고 보여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매출은 일정 수 나왔지만 이익이 못 맞췄으니까 당연히 이제 마진율이 떨어졌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진 거가 이제 가장 테슬라로서는 이제 아픈 부분이 되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게 여기인데 이 마진율이 회복할 수 있는지 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였는데요. 자동차 부분의 마진율은 이번에 14.66%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지난 분기에는 16.3%였습니다. 그러니까 2% 포인트가 또 줄어들었고요. 그런 것이 바로 오늘의 주가가 시간에서 밀리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은 결국 로보택시가 이번에 8월 8일 날 해주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다시 한번 꿈과 희망이 필요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인지하고 계시고 저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일론 머스크가 자기 땅이 있고 자기 이제 개인 땅이 있고 자기 사유지가 있으면 거기서 로보택시 운영하면 되지만 이게 결국은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서울 시내에 로보택시가 다닌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서울시나 이런 우리나라 관련된 정부에서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아주 꿈과 희망이 넘칠 정도로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는 게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강조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사이버 트럭 뭐 얘기했고 긍정적으로 뭐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당장 필요한 것은 마진율인데 마진율이 이번에 생각보다 더 안 좋아졌다. 조금 안정되거나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했었는데 그것이 오늘 무산된 것이 주가가 지금 하락하는 부분이 되겠죠. 다만 주가가 최근에 좀 회복했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 정도 되면 일주일 안에 아마 골든크로스는 충분히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1선이 200을 넘는 골든크로스가 기대되기 때문에 주가는 지난번 최근 1년 정도 같은 그렇게 하락
보다는 일단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말씀드렸던 로보택시나 이런 것들 그리고 옵티머스 이런 것들을 갖고 자꾸 회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로보택시와 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아까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되고요. 지금은 이제 시간외에서 5%가량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고든 클로스를 한번 기대해 보죠. 자, 다음입니다. 역시 맡겨뒀습니다. 이제 구글, 알파벳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약간 살짝 상회를 했는데 알파벳은 3개월 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선사해서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둔화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난 분기는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반등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출도 기대 이상이 나왔지만은 소폭이었고요. 주당 이익은 따서 소폭 1.84달러인데 1.89달러 이런 건 큰 의미가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핵심적으로 일단 오늘 약간 부족했던 것부터 말씀드리면 유튜브 광고가 예상보다 부족했습니다. 89.3억 달러가 예상됐는데 86.6억 달러가 나와서 이게 하나 약간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실적에서 오늘 시간에서 지금 플러스 나다가 지금 마이너스 2% 정도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그거부터 확인해 드리면 다 좋았는데 이번 3분기 실적, 현재 진행되는 실적 그냥 얘기하면서 마진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매출은 상당히 괜찮아지는데 투자를 계속한다. 투자를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진율은 약간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조금 플러스 났다가 좀 마이너스 나오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구글 클라우드 쪽이 되겠습니다. 네. 구글 클라우드가요. 지난번에 한 28.2%, 올 초 한 28%가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100억 달러 시대를 들어섰습니다. 지금 구글 클라우드가 분기 매출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증가세가 더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플러스가 더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 반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매출 증가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29%로 매출 증가가 났기 때문에 그분은 또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에 마진율이 지금보다 약간 낮아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늘 주가의 하락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정규장 들어서 가면 이렇게 나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월가의 시각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규장에서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나쁠 것은 없다. 오늘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 실적 계속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실적 순항 이제 고고인데요. 스포티파이 한번 실적 볼게요. 오디오 스트리밍 대기업 스포티파이가 예상을 넘는 2분기의 가입자 수 증가를 보고하면서 이제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전망해 주실까요? 네, 그 스포티파이는 역시 놀라운 실적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넘는 매출과 이익을 계속해서 발표했습니다. 숫자는 여기 달러 표시인데 워낙 유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큰 차이는 없지만 이 어떤 유로 단위라는 거 혹시 기록하시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마진율이 28.1%가 예상됐는데 앞서 그런 테슬라랑 다르죠. 마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더 구독을 하고 더 많이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이 엄청 더 좋아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스포티파이의 그로스 마진율을 보면 이게 작년 2분기에는 24%였는데 이번에는 29.2%까지 올라갔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격 인상이 작년, 올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아직 스포티파이가 그렇게 많이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엔 작년에 뉴진스 나오면서 상당히 레벨업을 한번 했고 지금도 뭐 젊은 분들 많이 듣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기준을 보면 마진율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스트리밍 하면 웬만하면 조금 아니면 이거 빼잖아요. 구독을 취소하는데 전 세계에서 스트리밍 업계에서 음악이 됐건 영상이 됐건 간에 구독 취소율이 가장 낮은 기업이 스포티파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제분들 따님이 듣고 있는데 그거 함부로 구독 취소 잘 안 하시잖아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스포티파이의 그 성장 전망이 굉장히 좋으네요. 자,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